지금부터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신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중에 발언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차례대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최고위원 한준호입니다. 오늘 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준비된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이 말은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서전에서 검찰에 대해 토로한 내용입니다. 권력의 구종하다가 약해지면 물어뜯는 검찰의 적폐는 오래되었지만 지금처럼 심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두목이었던 자가 대통령이 된 지금 이제는 국민의 눈치조차 보지 않고 야당 인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대표를 죽이려는 시도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조작하고 억지 기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서 안 본 건 얘기할 필요는 없고 등 허위 진술을 교사한 것으로 결코 볼 수 없는 전화통화 내용을 왜곡해서 공소장을 창작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증이라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에 위증을 요구할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당시 돈을 주고받은 현장에 없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쓴 막장 시나리오 신빙성이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야비한 꼼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판 기일에 검찰이 증인에 대한 주 신문사항 자료를 변호인 측에 제공했다가 재판이 끝난 뒤 회수를 하고 성남지청 소속이 아닌 검사들이 무단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재판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이 같은 특수부 검사들이 애용하는 모든 악랄한 수사기법이 총동원되어서 기소된 사건들이지만 재판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없었고 검찰이 만들어 씌운 프레임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의 저급한 날조, 공작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주의 최대 위협인 검찰의 적폐를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끊임없이 야당 탄압에 단호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검찰을 확실하게 청산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공화국을 뛰어넘는 검찰 독재 시대에 종말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위원장님들 발언이 있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부위원장입니다. 최근에 검찰 독재라는 말은 아주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여전히 검찰 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재를 어떨 때 독재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에 또 책임까지 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독재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 검찰이 그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을 검찰이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여당이 없고 서초동에 여당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이 여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모두 개입해서 정치 현안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검찰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그리고 법에 없는 인사검증까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사찰, 판사 사찰 등 공직자 사찰을 합법화시키겠다라는 의도이고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독재의 모습들인 것이죠. 게다가 국회의원으로 검사 출신들이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대거 이번 총선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입법부까지 검찰 출신들로 장악을 하겠다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언론까지 검찰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더니 대규모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검찰 독재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그 세력들이 독재에 부역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검찰 독재 시대가 맞습니다. 검찰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 우리 지금 특위가 오늘 다시 출범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영배 부위원장님 말씀. 순서를 일부러 양보를 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하시고 하시겠다고 양보를 하셨습니다. 예, 정말 참담합니다. 이 나라에서 검찰 독재가 횡행하고 그래서 야당이 대책위를 꾸려야 된다는 현실이 정말 참담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민생경제 파탄, 사회적 양극화와 민주주의 파괴 등 복합 위기 때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태롭습니다. 대한민국 위기 근원은 정치체계의 고장, 즉 윤석열 검찰 독재에서 비롯합니다. 따라서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 검찰 독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정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유일하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남아있습니다.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군인은 쿠데타를 일으켰고 정치검찰은 연성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노골적인 검찰권 남용은 이전에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면서 야당 인사를 죽이려고 혈안입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씌우고 이재명 대표를 무려 3년 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정 연금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곤 지경입니다. 그 주변까지도 탈탈 텁니다. 그래도 혐의를 못 찾으니까 이제는 공소장을 변경하고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근래에는 전직 대통령까지 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과거 정치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정치검찰의 죗값을 제대로 묻지 못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인질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그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 부인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검찰이 나서서 죄를 덮어주고 호위무사 노릇을 합니다. 근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 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부인은 멀쩡하게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기까지 합니다. 이 반성할 줄 모르고 자제할 줄 모르는 이 권력을, 정치 권력을 그냥 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 투쟁 이후에 근 40년이 지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금 확실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 정치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고 검찰 독재를 무너뜨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책무를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송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범 중에 손모 씨가 어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분은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을 보면 통정 가장 매매는 없고 나중에 1억 이상의 손해를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정황을 알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방조로 공소장 변경을 한 결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반면에 김건희 씨는 어떻습니까?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을 보면 통정 가장 매매가 48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이익이 모녀가 23억이라는 추정치도 나옵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당연히 공동정범도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검사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검찰과 수직적 계열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이 검찰 정권 하에서는 검찰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고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전주지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검찰을 개혁을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논두렁식의 피사체 흘리기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 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반칙과 특권으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수명이 다했으니 문을 닫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검도기가 출범했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서 검찰 개혁 나가서 검찰을 폐지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정권 정치산업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시면서 전 정권 탄압에 대한 대책과 검찰 독재에 의한 탄압을 총괄해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을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총괄하셔서 오늘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은 군부와 안기부를 동원하여 폭력과 고문으로 국민을 억누르고 민주를 탄압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탄압으로 많은 시기 가택연금을 통하여 우리 민주주의를 압살해 왔습니다. 참다 못해 들고 일어나는 국민이 87년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검찰의 칼날을 앞세워 압수수색과 소환, 일주일에 4번을 검찰권으로 법원으로 야당 대표를 법원 연금하는 방식으로 야당 탄압과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될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 한쪽에서는 있는 죄를 덮어주고 다른 쪽에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불공정과 부정의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에 최선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행패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 탄압과 행패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과도한 행패가 무도한 수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야권 인사들을 향한 억지 기소 남발과 무차별적인 통신 사찰 등 검찰의 정치 개입과 야당 탄압이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탄압에 대응하여 과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투쟁해왔던 군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왔던 결기로 정치검찰, 검찰 독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켜내겠습니다. 한준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과 함께 정치검찰의 탄압을 막아내고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